다섯 번째는 AI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막 개발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에이, 됐어. 일단 먼저 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AI가 혹시 윤리적인 것을 위반하진 않는지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빅테크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트럼프의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재원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좀 소개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쵸. 그리고 해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타이밍도 이제는 못 잡고. 안 되겠다. 다뤄야 되겠다.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 트럼프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트럼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선 미국 정치에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거의 사라졌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일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로 그 주인공은 해리스입니다. 네. 해리스를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활바람이고요. 아하. 스키니진과 운동화가 바이든, 트럼프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젊은 이미지, 활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키니진을 입고 다니시나 보네요. 젊게 그죠? 보이죠, 확실히. 그러네요, 확실히. 네. 바이든은 그때 이제 그만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우시더라고. 그렇죠. 좀 약간 눈물이 좀 글썽글썽하셨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머와 흥입니다. 해리스 하면은 좀 그래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요. 무슨 이미지인지. 그래서 오늘 좀 들어보려고요. 근데 일단은 스키니진 알겠어. 젊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럼요. 될 것 가져야죠. 같습니다. 보시면 해리스는 요즘 유머와 흥으로 유명한데 유세 중에 비가 왔었는데 춤을 추는 모습이 화제몰이를 해서 밈으로 이제 SNS에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보시면 이게 네. 비가 오는 모습에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에요. 같이 흥이 나시나요? 아니 근데 음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 음악이 없는데 여기다 이제 SNS가 누가 이제 붙인 거구나. 근데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NS에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가 좀 됐었나 보네요. 해리스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춤도 맞아요. 출 줄 아는 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슈가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관심은 사은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후보로 올라온 이후에 좀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흥분의 도가니가 표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허니문 효과라고 해서 지금 막 허니문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좋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허니문 효과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But her honeymoon will end. Honeymoon always do. 허니문은 항상 끝이 난다. 그래서 그녀의 허니문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허니문이 정말 끝이 날지, 그리고 어떻게 허니문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의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니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최근에 해리스가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건 해리스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문이고 트럼프 때문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바이든도 나이 들어서 싫어.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해리스 효과가 허니문 효과든 뭐든 생겨났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도 진짜 많고 진짜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정작 해리스가 누군지는 뭐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뭐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갑니까? 네, 맞습니다. 해리스가 누군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카밀라 데비 해리스고요. 1964년 10월 20일 날 태어났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이 해리스의 아버지 도널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고요.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명예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빠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이시구나. 똑똑하시죠? 일단 뭐, 네. 왼쪽은 엄마인데요. 인도 남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버클리에서 영양학, 내분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명한 유방암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2009년 세상을 떠났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둘의 유사점이 보이지 않나요? 버클리? 맞습니다. 대학교 CC였습니다. 그렇군요. 버클리에서 민권운동에 참여하던 중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 해리스와 여동생 마야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쭉 봤을 때 엄청난 엘리트 집안이고 엘리트 코스도 대대로 밟게 됩니다. 1982년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 대학 하워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로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로스쿨. 로스쿨에 입학하고요. 2004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이 됩니다. 이 최초라는 단어를 많이 타이틀을 받게 돼요. 아, 그래서 커리어 자체가 계속 첫째구나. 퍼스트. 맞아요. 그래서 그 많은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 A career of first. 아하. 많은 최초의 커리어가 이 사람은 가장 먼저다. 커리어를 할 때마다 무슨 최초, 무슨 최초 이런다는 여성 거죠. 최초 막 이런 타이틀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도 최초 이게 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죠. 2011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때가 법무장관 시절 해리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역임했을 때 바이든의 장남 볼을 만나서 친분을 쌓았던 이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과도 조금 엮이게 되죠. 네, 바이든 그 아들이랑 그쵸. 친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미국 최초 여성 흑인 부통령이 되고요.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는 상원의장으로서 부통령 최다 동수득표라는 신기록을 이때 받았습니다. 상징성이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처럼 유색인종과 여성의 표심을 많이 자극했다라고 하고 이런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초인지는 알겠는데 무엇이 이제 강점인가 뭐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그 해리스를 통해서 계속 첫째라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가도 대통령 후보로는 아직 약하다. 부통령으로 지난 4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가장 문제로 거론되는 게 이민자죠. 바이든 정부 때 이민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겼던 게 바로 해리스였습니다.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우리 이민자 이거 좀 너무 해줘. 많아지니까 이거 좀 해결해봐라고 했는데 문제는 해리스가 취임을 하고 나서 네. 국경 방문을 계획해달라고 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해서 6개월이나 걸렸다. 이민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는 6개월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잊어버렸을 때쯤 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화당 그리고 일부 민주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TMI로 2012년 DMZ를 방문해서 남북을 혼돈하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 실수도. 네. 네.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 대통령 후보로 확 이미지를 단단하게 갖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소위 정치적 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선거를 미국에서는 이기려면은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총 270인데 지금 표 그림 보이시면 이게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화당 주로 그리고 민주당이 주로 받는 그 지역들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경합주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의 표심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가 바로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총 7개의 경합주가 있는데 외신에서는 카밀라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5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거인단 제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총 득표수가 아니고 선거인단 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등등 이 7개의 경합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장점, 즉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리스를 볼 때 이 사람은 이것을 밀어붙일 거다라고 하는 그 장점 5개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네, 나이가 장점인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가장 위협적이었던 요소가 강한 요소로 바뀐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네. 81살의 바이든, 이제 해리스가 59살이거든요. 아하. 도널드 트럼프가 78살. 해리스가 훨씬 젊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이적으로는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트럼프가 바이든이 아이고 저기 힘들어가지고 어디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걸 공격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더 나이가 많아졌어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도 트럼프보다 젊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트럼프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잘 생각해보세요. 파월. 우리 이제 인터뷰 모양 얼굴만 보니까 그렇지만 파월이 이제 걸음걸이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옐런 마찬가지거든요. 할머니, 할머니죠. 할머니. 라가르드 총재. 이거 다 할머니, 맞아, 할아버지들이. 딱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 심지어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 이제 치매 논란이 있어서 이제 물러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뭔가 불만이 있을 만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의 표심을 확 사로잡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해리스 후보로 당선이 된 후 48시간 내로 38,500명의 새로운 투표자들이 생겨났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중에서 83%가 18살에서 3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민주당의 후보는 해리스입니다라고 정해진 다음에 네. 48시간 안에 48시간 이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 80%가 젊은 친구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SNS에 춤추는 모습이 흥행하면서 SNS에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코코넛 트리라고 해서 brat 같이 쓰이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 밈이 됐어요. 이거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네. 브레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일단 코코넛 나무 자체 발언은 이미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에서 입소문을 많이 탔던 단어고요. 수천 명의 사용자가 해리스의 발언을 오디오로 사용한 동영상들이 게시가 됐고 같이 등장했던 게 brat이란 단어인데 Brat. 보통 a child typically a badly behaved one 아이가 제대로 잘 이상한 행동하지 행동. 않는 말을 이상한 잘 듣지 행동을 하면 않는 말 안 듣는. 네, 그런 말썽장이 뭐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Brat. brat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혼낼 때 하는 말인가요? 브레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좀 좋지 않을 때, 안 좋을 때. 네. 브레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쁜 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근데 이 단어를 해리스에게 사용하는 거는 나쁘게 쓰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의 밈이 됐는데 조금은 장난기가 있어도 나 자신답게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아하. 오히려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의도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해리스를 조금 더 연결하는 끈끈하게 거구나. 만들어줬던 계기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이제 기성세대한테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해리스 너무 좋다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된 것 같네요. 네, 정말 많이 SNS에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아하.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로도 나타났고 네. 세 번째로는 여자라는 존재인데 과연 정말 더 많은 여성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긴 하죠. 근데 사실 트럼프는 이미 2016년에 여성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성적인 혐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녹취 등이 세상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네. 그래서 따라서 트럼프가 여성을 생각하는 태도를
않은 이상 그 결과가 2016년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식권,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되면 트럼프도 말을 조금씩 바꿀 정도인데 민주당은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하는 데 기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자 선거용이라고 비판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진정한 생식권 보호 후보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 일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생식권, 임신 중지권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이 그리고 브렛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슈 그리고 여성의 장점이다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은 세 번째 바로 저희가 앞서서 출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바로 인종입니다. 아하. 엄마 그리고 아빠가 자메이카계도 있고 인도계도 있고 여러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DEI 픽이라고 칭하는 게 있는데 이게 DEI요? 네. 그래서 DEI라는 거는 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그리고 inclusion, 포용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리스에 표현하는 거죠. DEI가 각각 다 네. 이제 해리스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나이, 여성, 그러니까 성별, 그리고 인종까지 네. 이게 이제 장점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색 인종의 투표가 꼭 있어야지만 트럼프가 이기는 건 아닌데 이들의 투표가 없다면 트럼프가 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줬던 건데 SNS X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네네. 44,000명 이상의 흑인 여성들이 참여를 했던 건데 통화 3시간 만에 150만 달러, 24시간 동안 총 8,10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흑인 남성도 한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17,000명이 흑인 남성들이 130만 달러를 모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집을 하면 또 큰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요새는 좀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800만 달러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인데 네, 맞아요. 이 돈이 그냥 순식간에 지금 이제 기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난 네가 좀 돼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원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라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다. 네. 검사로 가해자들을 많이 신문을 했고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신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랑도 잘 싸우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토론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검사와 가해자 이런 패턴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진짜 대선 후보 토론이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싸울지, 뭘 가지고 싸울지,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리스의 장점,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특징과 장점이라고 하신 게 첫째, 나이가 어리다, 브렛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다. 근데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트럼프가 여성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인종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인종들의 기존에는 없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 슈퍼챗을 많이 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예요? 이거는 반신반의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교 정책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부분, 네. 이스라엘과 가자 그 중에서 어느 편에 있는지 아하. 바이든과 다르게 해리스를 가자 편이라고 말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지금 해리스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그 있는 것 부분도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리스가 가진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특장점을 네.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중론이에요. 이게 중론이 그래서 아마 예. 박지원 아나운서도 아마 주말 동안에 이제 찾아보면서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뭐예요 이거?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뭘 하시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야죠. 알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의 정책은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끼리 뒷다리를 잡는 심정으로 뭐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야오 파이낸스 그리고 제프리스 둘의 소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What policies did Harris propose? 네. 해리스가 어떤 정책들을 제안했냐라는 것입니다. 해리스의 정책은 과연 새로운 건가라고 아하. 시작을 하는데 네. 해리스의 제안 중 상당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한 걸음 나아갔다.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 비용과 연간 본인 부담 처방약 지출 상한선 이런 건인데 대부분은 그래도 기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가 나야? 이런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막 몇 년 전부터 내가 대선 후보가 되니까 이제 막 정책을 이거 했는데 아이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도 받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바꿀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도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 거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을 그냥 가져간다라는 선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도 생각할 건데 그래도 색깔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쵸. 뭔가 다른 뭔가 약간의 틸팅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변화가 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그럼 뭘까 하고 그나마 정리를 한 건데 네. 먼저 첫 번째는 부자 소득세를 집행하는 거. 아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게 세금 인상하지 않겠다. 아, 40만 달러가 안 되면 네. 그리고 식료품 가격 인상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많이 올라오고 막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전에 가격 통제 정책을 쓰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난데 누르고 있으면 이게 스프링처럼 퐁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그 세 번째는 반독점법 집행 지속 그리고 각종 부당 수수료 축소를 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반독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약가 인하 그리고 의료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 약국 혜택 관리자의 가격 투명성을 위해서 투명성을 조금 더 요구해서 약품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AI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막 개발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에이 됐어 일단 먼저 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부터 이제 가이드라인 잡고 감시하겠다. 감시하고 AI가 혹시 윤리적인 것을 위반하진 않는지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빅테크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트럼프에 비해서는 트럼프는 오히려 좀 부각시킨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를 AI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해리스가 오히려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인프라 사업은 미국산 자재를 사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아하, 그렇군요. 뭐 철강, 목재, 건식벽재, 콘크리트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얘기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철강을 싼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되는 그쵸. 거를 미국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비싼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한테는 좋겠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혜주를 찾아도 되겠죠. 다음은 미국 중심으로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고 동맹국과 공조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기존의 유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적과는 계속 적을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은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핵심 동맹국들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우리나라 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 뭐 반도체, AI 분야에서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 여기 나오네요. 바로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이야기죠. 네. 네. 그동안 했던 거 계속 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방 차량, 스쿨버스, 대중버스 같은 중장비 대형 차량의 전기화를 하겠다. 전기차.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연방 건물에 저탄소 재료와 청정 에너지원 사용 의무적으로 해라. 지금까지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 가치, 반독점, 뭐 노동 친화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정책들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윤곽이 조금은 더 구체화될 때 세부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화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TV 토론에 나와서 그쵸.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님이 오늘 진짜 어려운 가운데 해리스 조산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거 보다 보면 외신을 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외신에서는 해리스에 대해서 어떤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때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오늘 조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이들 또한 확실하지 않다. 아하. 그리고 저는 사실 조사하기 전에 해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그게 좀 좀 약해졌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게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 혹시 더 악플이 달릴까봐 그런 생각이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 그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해리스가 이기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치적인 건 좀 민감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지금은 박빙인 것 같고 근데 아직 해리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각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가 좀 확인되는 게 필요한데 외신들의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누구 한번 볼까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패기 누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Her surge shows no signs of falling apart. 그녀의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흐름이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열기가 식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BBC에서는 이제 출마한 많은 후보들처럼 해리스 민주당 예비 유권자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급격하게 왼쪽으로 치우쳐졌다. 이제 이런 입장이 다시 그녀를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BBC에서는 약간 좌편향 됨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반복적으로 외신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선 토론 들어가면은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과거에 그렇죠.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네. 그 발언들이 너무 왼쪽으로 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좀 왼쪽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She only needs 100 days. 해리스는 100일만 버티면 된다. 허니문이 100일만 가자 이런 거네요. 조금만 버텨라. 큰 실수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에서는 The media is showing no signs of ending their love affair with Harris. 미디어는 해리스와의 연애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howing no signs, 사인이 없다. Ending their love affair. 사랑의 그런 연애 행동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으로 좀 약간 기우쳐 같아요. 있는 그런 네.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에 빠지면 살짝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 호르몬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짓을 양심적인 언론이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미친 짓을 하죠 하면서 그 워싱턴 해리스 타임즈에서. 후보에 대한 열광과 수많은 이제 팬보이 소녀시대에 대한 열광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린 후보층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대선에서도 네. 지금 약간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나 이제 감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맞아요. 허니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뭐 특이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자신들의 정책이 인플레를 낮출 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트럼프는 인플레를 0.3% 올릴 수 있고 해리스는 0.2%더 인플레를 끌어올릴 가능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there is a push upwards in inflation. 둘 다 인플레이션을 upwards 끌어올리기에는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인플레를 더 끌어올릴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잡겠다고 하죠. 근데 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과연 그러니까 이민자도 안 받겠다고 하면은 저가 노동력 공급 안 될 텐데.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수출 관세 더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산 싼 제품 안 들어올 텐데. 그리고 아까 해리스도 아니 미국산만 쓴다고 하면은 더 오를 텐데. 그 말하는 거는 다 올라가는 얘기만 하면서 물가는 잡겠다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대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 아나운서가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흥이 있는 분이구나. 춤도 추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기가 많아졌는지도 좀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오랜만에 박지원 아나운서의 셀러브리티 진행을 했고요. 또 토론하면 또 동시통역 하시나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아나운서가 지난번에 잭슨홀 밀팅 할 때도 파월이 연설하는 거 다 동시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박지원 아나운서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